먼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요가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가의 역사는 굉장히 깊다고 하죠. 인더스 문명 시대부터 요가하는 돌상들이 발견되었지만 요가의 역사상 요가의 정의가 내려진 문헌이 있다고 해요. 요가의 3대 경전 중에서 첫 번째 경전이라고 치는 빠딴자리라는 이제 요가 철학자가 집대성했다는 집필했다는 요가 수트라라는 경전에서는 요가의 정의가 확립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가의 정의란 찌따 브리띠 니로다였어요. 마음 작용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요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음 작용 제어를 잘 하기 위한 이제 방법까지 이제 빠딴자리라는 학자가 8가지 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트 위에서 하는 아사나는 8가지 단계 중에서 바로 3번째 단계였어요. 아사나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3번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야마 니야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야마 삶 안에서 웬만하면 안 했을 때 나를 잘 지킬 수 있는 사항 5가지가 있었고, 니야마 삶 안에서 실천을 잘 했을 때 나를 좀 잘 지켜낼 수 있는 사항 5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달 책 기억나시죠? 내면 소통이라는 책에서는 첫 번째 아힘사 중에서도 첫 번째 야마 중에서도 이제 아힘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forgive,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 상대를 위해 줄 수 있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화해의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상대로부터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선언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미야마 삶 안에서 실천하면 좋은 사항 중에서도 한 가지가 산토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만족하는 거였죠. 이미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이미 내게 있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산토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호와 집착을 구분짓고 있었어요. 선호는 내가 바라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상태,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괜찮은 상태, 불행해지지 않은 상태였고, 집착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고통스러운 상태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새해의 소원을 이렇게 작성하실 때도 내가 이것을 이루면 너무 좋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수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면 좀 더 새해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조금 더 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마 니야마가 토대가 잘 다져지면 오늘 바로 그 1번 차크라, 그런 토대의 공간이죠. 그러면 세 번째 가지 아사나를 좀 잘 실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가 자세를 아사나라고 하고 아사나에 대한 정의까지 내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사나의 정의하면서 윗바사나 명상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아사나, 스티라, 수캄, 아사나였죠. 확고하지만 견고하지만 스티라, 수캄, 편안한 아사나 상태가 바로 요가 자세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가 자세, 내면 소통에서도 그랬죠. 수행은 편안해야 한다. 내가 뭔가를 하는데,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뭔가 잘못 나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아사나 하시면서 내가 지금 편안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요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차림하시면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아사나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아사나를 하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아사나를 하는 이유는 이 척추 공간을 요가에서 나디라고 불렀죠. 이 공간을 열기 위함이라고 해요. 척추 공간이 좀 확장이 되어야지만 숨을 좀 자연스럽게 쉼으로써 외부를 향해 있었던 시선을 내부로 거두어 옴으로써 비로소 이미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척추 공간에 에너지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세 구간이 있었어요. 이제 현대 운동에서는 이제 2차 만곡이라고도 불렀죠. 좀 연약한 구간, 보호가 필요한 구간을 요가에서 그란티라고 부르고, 그것을 결절 매듭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것을 풀어내주는 테크닉이 바로 반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2회 수업 중에서 1회차, 2회차, 3회차는 이 3가지 반다를 잠그는 연습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반다, 가장 아래쪽 차크라에 있는 1번 차크라에 머물러 있는 물라다라 반다를 잠글 거예요. 그래서 본능의 공간, 직관의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정감을 느끼면 1번 차크라의 에너지를 잘 정렬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집단 무의식의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제 또 큰 일이 있었죠. 이런 집단적인 무의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으로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이미 집단 안에서는 어떠한 트라우마를 깊게 각인받았다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슈에, 땅의 이슈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 땅의 차원에서, 물질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 1번 차크라의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1번 차크라의 메시지가 또 몸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 땅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재였죠.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의 마음을 잘 둘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를 잘 펼쳐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무한을 상징하는 만달라 플로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진행하고 있고, 딱 1강 수업 시작할 때 뉴문에 다가가고 있어요. 달이 가장 비워지는 시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달이 비워지는 시즌은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해요. 새로운 것을 준비하거나 시작하기 좋은 시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1번 차크라가 그런 탁한 에너지, 무거운 에너지가 쉽게 정체되는 공간이지만 그런 것들이 또 잘 나가는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끼워주는 뉴문 플로우, 그라운딩 플로우도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달라 플로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달 책에서 행복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었죠.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큰 행복의 상태다, 지복의 상태다라는 정의가 내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만달라 플로우의 곡은 제가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한 한 해를 보내시라고 Nothing Better라는 곡으로 준비했고, 뉴문 플로우는 이제 저기 아침에 수업해보니까 그 유키즈에서 자세히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홍정기 교수님이 소개한 바가 있는 설탕 뽀개기 테크닉을 저희가 뉴문 플로우에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라는 곡에 맞춰서 오늘 뉴문 플로우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제가 이 시간을 바타를 위한 요가라고 타이틀을 붙이고 있죠. 바타, 풍공의 에너지가 우세한 가벼운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그라운딩이 좀 잘 안 되는 체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대표적인 자세, 부자한가 자세, 자음정화 자세죠. 바타 체질에게 권장하는 자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타를 통해서 장의 에너지를 좀 깨워볼 것이고, 저희가 이번 달 책은 좀 가벼운 책이에요. 가벼운 책, 아유르베다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저희가 아유르베다에 대한 책을, 이 책이 이제 세 번째 책이에요. 제가 여기다 써봤는데 23년 11월 달에 아유르베다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각 체질에 대한 이야기와 삶 안에서 실천하기 좋은 그런 아유르베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10월 달에 디펙 초프라, 아유르베다 전문 의학가라고 알려져 있는 디펙 초프라의 더 젊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한 책도 한번 읽었었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뇌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깨달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집단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달 책은 놀라운 몸과 마음의 힘, 우리의 잠재된 에너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분은 2012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럼 이 책은 더 그 전에 쓰여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 소통을 읽으면서 그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기계론적인 사고관에 벗어나서 양자역학적으로 우리는 큰 힘을 품은 존재다.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세 때도 가끔 김주환 선생님 교수님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렇게 뇌과학적으로 다 밝히신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발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10년도 더 된 시기에는 정말 막 먹히지 않는 이야기였겠다라는 개인적인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품은 존재인지를 조금 인지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이번 달 책은 이 책을 한번 선정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1월 달 책은 인도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인도 신화에 대한 책을 한번 읽었어요. 그 책에서는 이 부자한가라는 뱀에 대한 인도 신화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어요. 뱀은 독을 품고 있죠. 그래서 다른 뱀들이 다 그 독을 악하게만 쓰니까 이 부자한가라는 뱀은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은 그러한 독을 악하게 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수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수행을 가상히 여긴 절대신, 브라흐만 신이 그것을 높이 여겨서 부자한가라는 뱀에게만 다르마를 부여했다고 하죠. 지구를 떠받치는 다르마를 부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부자한가 할 때 무릎을 굽히셔서 마치 지구를 떠받치듯이 발목을 돌려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번 차크라의 에너지가 잘 뿌리를 내리면 다르마의 공간 바로 정수리 차크라죠. 내 삶에서 나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의미와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새해가 남지 않았죠. 이런 부자한가 자세 하시면서 다가올 새해에 내가 조금 다 하고 싶은 그런 책임감 있는 이슈를 좀 떠올려 보시면서 부자한가를 하시면 조금 더 부자한가 안에서의 의미를 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자한가 자세가 메인인 바타 도샤를 위한 요가